안정성과 이동성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거치대는 없습니다. 결국 수많은 종류의 거치대들은 이 사이 어딘가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안정적인 거치대가 좋은 거치대임은 분명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인기가 많은 제품은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플레이시트 챌린지이죠. 접이식 간이 거치대 중 유일하게 의자가 연결되어 있는 제품인데 쉽게 접어서 이동할 수 있다 보니 안정성과 관련된 여러 단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넥스트 레벨 레이싱에서 챌린지와 비슷한 형태의 새로운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접이식 거치대로서 포지션 변경도 가능한 FGT 라이트입니다. 과연 플레이시트 챌린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죠. FGT 라이트는 접이식 거치대로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타 고정형 거치대들에 비해 조립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톱니 형태로 물려있는 관절이 4군데가 있고 시트와 연결된 페달 플레이트 부분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 형태로 되어 있어 크게 보면은 5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단순히 접고 펴는 용도를 떠나 일반 GT 포지션과 포뮬러 포지션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꼭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톱니처럼 물려있는 관절은 이렇게 걸쇠를 펴면은 풀어져서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고정할 때는 잠궈서 조이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특징을 볼 텐데 먼저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시트 챌린지와 비슷한 제품이기 때문에 챌린지와 비교를 해보죠. 플레이시트 챌린지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페달 마운트입니다. 페달이 나사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벨크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페달 크기가 너무 크면은 연결하기도 어렵고 또 강한 담력의 페달을 사용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 FGT 라이트의 페달 마운트는 4개의 조임쇠를 이용해 2개의 플레이트를 아래 위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이다 보니 시중에 웬만한 페달들은 다 하드 마운트 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페달을 연결한 상태에서 페달 전체를 이동시키는 것도 편리하고요. 그래서 접이식 거치대라는 것을 고려하면은 이 페달 플레이트 부분의 조절성과 견고함은 상당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챌린지와 비교하면은 페달 마운트 부분은 엄청난 우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 크기인데 플레이시트 챌린지의 시트가 좀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키가 크거나 덩치가 있는 분들은 너무 좁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FGT 라이트는 상당히 이 폭이 넓습니다. 시트의 폭이 넓어서 웬만한 분들은 앉으셨을 때 좁다라고 느끼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 챌린지가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 있는데 물론 알칸타라가 좋은 거긴 하지만은 여름에는 또 좀 덥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FGT 라이트는 이렇게 중간이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근래 지금 이제 5월인데 5월에 사용했을 때 땀이 크게 찬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트 자체의 통기성도 괜찮아 보입니다. 휠베이스를 올려놓는 플레이트는 각도 조절이 됩니다. 이건 챌린지와 같은 방식이고요. 챌린지와의 차별점은 베이스 플레이트의 나사 연결 위치를 조절해서 이게 플레이트가 앞뒤로도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챌린지와 비교하면 조절성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휠베이스 연결 부위의 견고함인데 역시 플레이시트 챌린지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챌린지와 FGT 라이트 모두 휠베이스의 하중을 받는 부분이 분리되어서 문처럼 열립니다. 챌린지는 분리되는 부분 밑에 휠베이스의 하중을 받칠 만한 것이 없어서 무거운 휠베이스를 연결하면 많이 흔들리는 편이죠. FGT는 하중을 받는 부분이 이 축에 있어서 비교적 적게 흔들립니다. 제가 CSW 2.5를 각도 플레이트를 제거하고 연결해 봤는데 CSW도 이렇게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지만 아주 과격한 스티어링을 할 때는 흔들림이 비교적 더 커집니다. 플레이시트 챌린지에 파나텍 CSW 혹은 심지어 DD까지도 사용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결은 되지만 저는 그런 거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거치대와 급이 너무 맞지가 않아서 제 성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챌린지의 적정 베이스는 한 T300급이지만 최대 CSL 엘리트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이고 FGT의 적정 베이스는 트러스트마스터 최상위 XW 레이서나 파나텍의 CSL 엘리트급이고 최대 CSW까지도 그래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챌린지와 비교하면 휠베이스 연결 부분의 견고함도 훨씬 좋습니다. 제가 또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은 이 정도 급 거치대에 비하면은 견고하다는 것이지 PNS라든지 이런 여러 고정형 거치대보다 더 견고하다라는 건 절대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접이식 거치대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죠. 저는 이 제품이 챌린지보다 한 수 위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6만원대라는 가격은 어떤 절대 수치로서 싸다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사랑받았던 플레이시트 챌린지의 판매 가격과 비교하면은 현재 36만원대라는 가격은 상당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크기를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뭐 시트의 넓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치대의 크기가 큽니다. 일반 고정형 거치대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포지션상으로도 보면은 이 길이가 제 R시트 S1보다도 더 깁니다. 이런 종류의 거치대는 결국 공간 활용성 때문에 찾게 되는데 크기가 커서 그러니까 실사용할 때는 쾌적하지만 공간은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제품이 접이식 거치대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큰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은 포뮬러 포지션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 브로셔에 나온 것과 똑같은 형태의 포뮬러 포지션으로 사용하려면은 사용하시는 분의 키가 좀 커야 할 것 같습니다. 허벅지 부분의 각도가 상당히 위쪽을 향하게 되는데 이러면 페달의 위치가 굉장히 높아져야지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구조상 페달을 높이려면 페달은 더 멀어져야 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포뮬러 포지션을 사용하시려면 키가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 포뮬러 포지션으로 하면은 시트의 각도가 굉장히 좁아져서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등받이 각도를 한 단계 더 뒤로 움직이면은 운전대와 거리가 너무 멀어졌고 또 그렇게 되면은 결국 페달과의 거리도 더 멀어지기 때문에 제품 브로셔에 있는 포뮬러 포지션을 사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페달을 강하게 밟으면은 시트와의 연결 부위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페달 부분의 각도나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놨습니다. 그런데 전 이게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페달 담력을 굉장히 강하게 사용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단점이지만 그런 분들은 애초에 이런 거치대를 선택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TLCM 페달 기준 가장 강한 빨간 스프링을 2개 다 사용하고 로드셀 최대 하중을 한 80에서 85 정도까지 사용하면은 뭐 그닥 들리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파나텍 CSP V3의 어떤 순정 상태, 그 상태는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CSL 엘리트 로드셀의 기본 설정 상태 수준 이 정도도 충분히 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SP V3의 댐퍼 킷이나 퍼포먼스 킷을 강하게 사용하거나 엘리트 로드셀 페달의 엘라스토머 스프링 전체를 85나 95 강도의 강한 스프링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경우는 좀 힘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담력 수준에서는 그렇게 쉽게 들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접이식 거치대라고 하면은 사용할 때는 쉽게 펴고 사용이 끝나면 쉽게 접어서 보관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제품은 접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펴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접히는 관절이 많기 때문에 접어두었다가 기존 자신이 썼던 포지션으로 다시 맞춰야 하는데 이게 좀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톱니식으로 되어 있는 이 관절 중에 페달 맨 앞의 관절과 맨 뒤 그러니까 시트 상단에 있는 관절은 움직이는 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절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 2개의 관절, 이 부분들은 각각 3개와 2개의 축이 동시에 물려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축만 콕 집어서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즉, 이 관절을 이제 조절할 수 있게 풀게 되면은 그냥 3개의 축이 다 한꺼번에 헐렁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돌리다 보면은 다른 축이 딸려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생각보다 조절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품을 완전히 다 접어서 보관하게 되면은 결국 자신에게 맞는 포지션으로 원위치 시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거치대는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은 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형 거치대를 추천하는 겁니다. 하고 싶을 때 그냥 앉아서 할 수 있어야지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FGT 라이트 제품이 접이식 거치대로서 훌륭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모든 관절을 다 접어서 보관한다면은 실제 사용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펼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만 접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제품의 포뮬러 포지션이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포뮬러 포지션과 GT 포지션 간의 변경도 약간 번거로운 편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정말 편한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제품 브로셔에 나와 있는 포뮬러 포지션은 시트의 관절 부위가 땅에 닿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후면에 있는 서포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서포터를 사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낮추면은 뭐 이 정도로도 충분히 포뮬러 포지션과 근접하다고 할 수 있고 이런 포지션이 저한테는 정말 편했습니다. 이렇게 후방 서포터만 조절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신다면은 포뮬러 포지션과 GT 포지션이라기보다는 약간 일반 승용차 포지션이지만은 이 두 포지션 간 변경도 굉장히 손쉽고 이 과정이 한 채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 브로셔에 나와 있는 포뮬러 포지션보다는 후방 서포터를 이용한 포뮬러 포지션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넥스트 레벨 레이싱의 FGT 라이트는 사실상 고정형 거치대인데
집에 행사가 있거나 손님이 오셔서 치워야 할 때 아주 손쉽게 접어서 치울 수 있는 고정형 거치대.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입문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여러 성향의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특정 제품이 입문하는데 정답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건 뭐 정답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이 FGT 라이트를 사용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FGT 라이트 거치대에 TLCM 페달, 그리고 트러스트마스터, PC 레이서나 XW 레이서 정도 급이면은 입문자 분들부터 또 레이싱 게임을 쭉 하실 분들까지도 자, 이 정도 셋업이면은 다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정도를 사용해 보시고 별로라고 느끼시면은 그러면 이제 레이싱 게임 자체를 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요. T150 같은 아주 저가 제품들이 있고 뭐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이 사실 T150 같은 제품을 더 괜찮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저가 제품들을 처음 접해보면은 이거 뭐 이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꽤 계시거든요.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T150이나 이런 게 나쁜 제품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신 분들보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런 저가 제품을 딱 접했을 때 더 실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입문하실 때 차라리 제가 지금 말씀드린 셋업이면은 나한테 레이싱 휠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싼 것도 아니고 아주 비싼 것도 아닌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셋업을 그래도 뭐 제대로 내가 좀 레이싱 게임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입문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물론 처음 이제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조차 고가 제품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한 20만원, 50만원 이런 제품 사는데 정말 덜덜 떨면서 샀어요. 네, 그래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급이면 뭐 이것을 사서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접던 아니면 계속 사용하던 어쨌든 후회 없는 셋업이 될 것 같습니다. FGT 라이트가 한 5, 60만원 했으면요, 저는 절대 추천 안 했을 거예요. 그 돈이면 차라리 뭐 어떻게든 저렴한 어떤 고정형 거치대를 구입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시트 챌린지와 비슷한 36만원대 제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챌린지보다 훨씬 좋다고 느끼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나는 고정형 거치대는 절대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분들 중 아무리 뭐 간이 거치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견고함이나 안정성은 보장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완벽한 제품은 아닙니다. 완벽한 제품은 아니고 뭐 단점도 있지만은 이 가격대에 사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이건 더 개선해야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치대입니다.